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3년 7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중국, 북한은 당연히 대남 심리전을 아주 최고도로 극도로 올리고 있고 한데 이 중국이 말이죠. 얼마나 거세졌냐면 이 대남 심리전이 그냥 폭포처럼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국이 유학생 단체라든가 이런 걸 활용을 공자학원이니 뭐니 유학생 단체 모든 걸 활용해서 사드라든가 후쿠시마 여론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여러 가지 첩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은 두 개의 적국을 연상하면서 항상 경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거세진 대남 심리전, 이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는데 이 중국이 더욱더 거세졌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좀 깊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한 조선족 단체가 말이죠. 지난 4월부터 두 차례 걸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왜 저지해야 하는가, 이런 주제로 포럼을 열었습니다. 아니, 조선족 단체가 왜 자기 나라 얘기를 하지 왜 여기 와서 조선족이라는 게 무슨 우리 대한민국 사람입니까? 국적입니까? 영주권 얻어가지고 온 그런 단체 아니겠습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왜 저지해야 되는가? 그들이 정치를 하는 겁니까? 그러나 이건 뒤에서 다 조종자들이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후쿠시마 주변에서 동식물 이상 징후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이런 식, 아니면 일본 현재 토건 세력이 후쿠시마 주민들의 목소리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이런 소리 전부 가짜 소리를 막 퍼내고 있습니다. 핵무기 사용이 가능한 플루토늄 40톤을 숨기려고 원전 폭발 당시에 해외 지원을 거부한 일본은 믿을 수 없는 나라다 등 검증되지 않은 사실이 아닌 여러 얘기를 막 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 대표는, 이 조선족 단체 대표는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 시찰단 파견에 대해서도요,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굴종행위다, 한국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들이 정치의 중심에 섰습니다. 조선족이 대한민국 뭔데 정치에 관여하고 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런 것을 보는 국민들 아직 몰랐습니다. 우리 방첩당국은 이 단체 활동이 오염수 괴담 확산을 위한 중국의 심리 공작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심리 공작, 심리전 공작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또 사드라든가 이런 국내 정치적으로 예민하고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 중국이 30곳이 넘는 한국 내 유학생, 조선족 단체를 활용하고 이용을 해가지고 여론을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 시도를 다수 감지했습니다. 조선족 출신의 한 지방의회 의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의원 시키면 안 됩니다. 피선거권을 줘서는 안 됩니다. 선거권 줘서는 안 됩니다. 조선족 출신의 한 지방의회 의원도 오염수 반대 여론 확산, 영주권자 투표권 제한, 반대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니, 남의 나라에 와가지고 내정 간섭하는 겁니까, 이거? 조선족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조선족이 한족이나 조선족이나 다 똑같은 중국 사람들인데, 어디 저 국회의원을 지방의회 의원을 시킵니까? 이건 누가 이런 법을 만들었습니까? 어느 시대? 문재인 시대? 정부 소식통은요, 중국의 공작은 외교, 친선 활동이라는 겉으로 겉모양을 하고 있지만 진짜 의도는 한미동맹을 파괴, 균열시키고 국론 분열을 부추기려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중 갈등이 격화하고 윤석열 정부 들어 한미일이 전례 없이 밀착하고
그러니까 이 중국으로서는 한국을 상대로 영향력 공작 필요성이 커졌기에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중국 관영 언론들도 편파, 과장 기사를 막 양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향력의 공작에 보조를 막 맞추고 있습니다. 한미일 안보협력에 반대하고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일부 민주당 성향 시민단체의 시위를 과장 보도하는 것이 바로 대표적인 겁니다. 올해 3월 달에 그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일부 시민단체가 정부의 제3자 변제를 통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방침에 항의하자 관영 매체들이 이 한일 정상의 외교쇼 여론 반발로 찬물 같은 자극적 제목을 달아서 이 중국 관영 매체들이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여론이 바로 마치 한국이 전반적인 분위기인 것처럼 호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현지 소식통은 한국 미디어의 매체들의 투자, 지자체와 협력하는 사업을 통해 영향력 공작 규모를 키우고 있다. 이렇게 한 소식통은 현지 소식통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중국이 말이죠. 이 한국에 대해서는 지금 내정 간섭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 심리전하고 하는 것. 이 특히 이 문재인 정부 때 지방의회 의원까지 할 수 있고 선거권, 피선거권을 줘놓고 이게 중국도 가서 중국이 선거가 있는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줍니까? 중국에게. 이유가 뭡니까? 이 정말 지난 정권 말 안 하려고 하지만 이 지난 정권 참혹한 일들을 많이 벌려놨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이 이런 활동 저런 활동 하면서 말이죠. 당장 그 폐쇄를 시켜야 될 겁니다. 2016년 7월에는 말이죠. 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중 갈등이 정점에 도달했을 때 제한 화교라든가 유학생, 언론인 등 100여 명이 모여가지고 양국 간 우정을 파괴할 것이다. 협박을 했습니다. 한국을 화약고로 만드는 행위다 하고 반대 성명까지 냈습니다. 이거는 내정 간섭이자 협박입니다. 여기에는 지난해 서울 송파구의 한 중국 식당 기억나시죠? 중식당 비밀경찰서 국외 불법 경찰 조직으로 운영한 혐의를 받아 논란이 됐던 왕모 씨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시기를 전후해서 국내의 중국 유학생 다수가 언론에 나와서 사드 배치는 미국의 중국 봉쇄다. 한국에도 위협이고 이 미국만 이익이 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이런 여론전 뒤에는 중국 당국 차원의 공작 활동이 있는 것으로 우리 정보 당국은 파악했습니다. 이 조선일보는 이걸 명확하게 지금 기사화하고 있습니다. 사실 팩트에 의해서 명확하게 이걸 기사화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패권 경쟁을 벌이고 벌이고 있는 동안 중국은 친미 성향 국가들에 대한 심리적 공작을 아주 극렬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친미 동맹의 약한 고리로 평가받던 한국이 집중적인 표적으로 삼고 공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인다고 합니다. 중국의 영향력 공작은 2030 세대 내 반중 정서가 고조되어 있는 국내 상황과 맞물려 진화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2030들은 중국을 가장 싫어합니다. 왜? 그들은 실질적으로 대학에서 학교에서 맞부닥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자학원이라든가 또는 중국 유학생의 오만불손한 태도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를 직접 체험하고 중국에 대해서 이걸 보면서 애국심을 거기에 적용을 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2030 세대 아주 훌륭합니다. 중국에 대한 그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친중 인플루언서 집단을 갖추고 팔로워가 수십만에 이르는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중국 문화를 홍보하게 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자국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통상적 홍보를 넘어 동북아 모든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규정하는 동북공정류의 왜곡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보당국이 바로 이러한 사실을 상당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래 세대의 친중화를 노려가지고 한중 간의 영화 공동 제작을 추진 중이고 팬데믹 이후에 여러 지방정부가 직접 나서서 우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초청 프로그램을 개설하려고 상당히 발버둥을 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웃기냐면요.
정유재란 당시에 명나라 원군으로 참여한 등자룡 장군, 이순신 장군을 공동으로 추모하는 사업을 모색하는 등 역사를 활용해서 교활하게 영향력하는 그런 공작도 한창이라는 겁니다. 한국에는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24곳이 이 공자학원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어학 등 중국 관련 교육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중국 현지에서 파견된 교직원이 첩보 수집이라든가 중국인 학자, 유학생 감시 등 사실상 간첩 활동을 한다는 겁니다. 이들은 공산당원입니다. 중국 공산당원 아닙니까? 공산당원. 반면에 한국에서는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24곳이 공자학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무풍지대입니다. 상당수 대학이 공자학원 운영 예산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그만큼 깊숙이 관여할 수 있다는 그런 구조라는 겁니다. 이거는 반드시 깨부셔야 됩니다. 이런 구조는 깨야 됩니다. 대학생들에게 월 30만 원에서 160만 원가량 지급하고 중국어 대회 입상자에게는 중국 취업을 미끼로 접근을 합니다. 이제 이런 공자학원에 관련되는 대학생들 좀 국가관이라든가 애국심을 좀 가지십시오. 돈 월 30만 원에서 160만 가량 지급하니까 거기에 혹해가지고 또 중국어 대회 입상자에게는 중국 취업도 시켜준다 아주 미끼로 접근해가지고 그런 돈으로 얄팍하게 순수한 대한민국 젊은 청년들을 유혹하는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 이런 자들이 더 나쁜 거 아니겠습니까? 날로 지금 심리전 거세지고 있습니다. 북한과 이 중국이 합작해서 또는 독자적으로 엄청난 심리전을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쪽에 넘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완전히 정신무장으로 이 중국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우리는 더더욱더 강인한 그런 정신무장을 치러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국내 선거에도 개입하고 말이죠. 친중 후보에게는 후원금도 주고 반중 후보, 중국을 반대하는 그런 후보에게는 협박까지 하면서 말이죠. 이 국내 선거에도 개입하고 있는 이 중국. 이제 절대로 이걸 용인하면 안 됩니다. 중국의 우호적인 인물이 출마할 때는 유학생을 동원해가지고 선거운동을 돕기도 하고 당선되면 은혜를 잊지 말라 하고 압박을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중국의 현실입니다. 지금 전직 방첩부서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국은 선거 기간에는 별말 안 하다가 당선 딱 되면 후보자에게 다가와가지고 우리가 도와준 것 잊지 말라 이렇게 압박을 해온다는 겁니다. 어느 나라 자국의 우호적인 외국 유력 인사를 늘리려는 대외 활동을 하기는 마련이지만 중국은 노골적으로 대가를 요구하면서 겁박을 한다는 게 특징이라는 겁니다. 아주 나쁘죠. 아주 나쁜 행태죠. 중국이 롯데 등 국내 기업에 사드 보복을 한 것처럼 정치인들에게도 스캔들 폭로 등 보복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중국 이익을 위해서 행동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는 겁니다. 이거 이래야 되겠습니까? 특히 중국은 우리가 4, 5년마다 의회 지자체 구성이 바뀌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정치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 선거철에 대외 활동을 대폭 늘립니다. 2019년, 2021년 캐나다 총선 때는 중국은 비밀경찰서 주도로 최소 11명의 친중 후보에게 현금을 기부했다는 겁니다. 지난해 호주에서는 중국이 친중 인사를 현지 정당에 진출시키려다가 딱 걸렸습니다. 현지 방첩기관에 걸려가지고 엄청난 국가적인 문제가 파생됐습니다. 중국은 훈련된 엘리트 스파이를 다른 나라에 장기간 거주시키고 그 나라 국적을 취득하게 한 이후에 선거에 출마시키는 수법을 쓴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방의회 의원이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 다 거기 유사성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은 해외 반중 정치인이 당선되는 것을 막으려는 공작도 펼치고 있습니다. 전직 국정원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국은 반중 후보 비리를 수집하고 비밀리에 협박을 해서 사퇴를 종용하거나 실수를 유도해 사퇴시키는 공작도 벌인다는 겁니다. 현지의 화교 언론사를 매수하거나 친중 기업이 현지 언론사를 인수해서 반중 후보 기사를 쓰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중국 공산당에 하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경계를 늦춰야 될 사람이 바로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